흥분 전도가 어렵다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휴지전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휴지전이는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뉴런에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극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했고요. 이런 상태를 분극, 극이 나뉘어져 있다, 분극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세포막 안 밖에 전압을 측정해 보면 한 마이너스 70mV 정도로 막전위가 측정되는데 이 분극 상태일 때 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불렀었죠. 세포막 안이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세포막 안쪽에는 플러스를 띠는 칼륨 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세포막 밖에는 나트륨을 띠는 이온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세포막 안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포막 안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이유는 막단백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통로와 펌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통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농도차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전하를 띤 나트륨 또는 칼륨을 운반하는, 수송하는 그런 통로라고 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농도차를 거슬러서 나트륨과 칼륨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막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트륨 펌프가 한번 작동할 때마다 나트륨 3개를 밖으로, 칼륨 2개를 안으로 수송한다고 얘기했죠. 휴지전이 분극 상태일 때도 나트륨 펌프는 항상 작동해서 계속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들여보낸다고 했고요. 나트륨 통로는 휴지전일 때 거의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지만 아주 일부분만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새어나가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휴지전이에서 뉴런이 흥분을 일으킬 때, 자극을 받아서 흥분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막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탈분극이라는 말은 분극 상태를 이탈한다는 뜻이겠죠. 극이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나뉘어 있던 상태가 역전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 자극이나 가해졌다고 무조건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치가 뭐냐? 역치가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부르는데 한자에서 이 역자가 문지방 역자예요. 우리가 바닥이 평평한데 문지방은 약간 더 높죠?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역치의 정의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불러요. 자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반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작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못 들으셨죠?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라고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크기 이상의 자극이 와야지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응을 일으킬 때 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질 때 이 말은 정말 상용구처럼 앞에 붙는 말이에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막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에 가해졌을 때 막전위가 원래 마이너스 70mV였잖아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를 이탈하게 돼요. 왜 그러냐? 탈분극의 원인은 나트륨 통로 때문입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면서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으로 넣으면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이런 분극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나트륨 통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나트륨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네, 나트륨이 지나갈 수 있게. 나트륨은 어떤 방향으로 지나갈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지나가겠죠. 앞에서도 봤지만 밖은 나트륨이 많고 나트륨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입니다.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안으로 막 들어왔어요. 안에가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를 띠는 물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안쪽이 플러스로 역전이 됩니다. 원래 있던 분극의 상태를 이탈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분극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지 않는 건 아닙니다. 원래의 분극 상태를 이탈했기 때문에 탈분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역치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나트륨은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였기 때문에 농도차에 의해서 항상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나트륨은 농도차가 나면은 불안정하잖아요. 농도차가 없는 게 가장 평형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나트륨은 항상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고농도였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안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갑자기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70mV에서 한 플러스 35 정도까지, 플러스 35mV까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막전이가 변하는 것을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원래는 휴지전이었죠. 분극 상태는 휴지전이었다가 탈분극이 일어나면 활동전이로 플러스 35까지 막전이가 상승하게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쪽이 플러스 탈분극이 됐어. 한번 흥분이 일어났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시는 이 뉴런은 흥분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자극을 수용할 수가 없겠죠. 한번 흥분이 일어났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간지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생 간지럽고 한번 맞았다고 평생 아프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자극이 왔어도 그 자극은 지나가고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지 다른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분극 상태가 된다 해서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분극은 뭐냐? 한번 상승했던 막전이가,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활동전이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휴지전이로 하강하는 거, 돌아가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휴지전이일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해서 분극 상태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랬다가 분극 상태를 만들어 놨었다가 좀 전에 봤죠?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이 확산돼서 들어옵니다. 그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이 확산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재분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맞을까요? 어떤 식이 가장 깔끔하겠어요? 들어왔던 나트륨이 그냥 나가면 좋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왔을 때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쪽에 나트륨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나트륨이 최대한 들어와도 같아지는 것까지밖에 못하겠죠. 네, 농도차를 거슬러서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밖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도 차이는 적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트륨 수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나트륨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개씩, 2개씩, 3개씩, 2개씩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재분극을 빨리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칼륨을 이용합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깥쪽에 나트륨이 고농도기 때문에 항상 나트륨이 들어오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한꺼번에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처럼 칼륨도 안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기 때문에 칼륨도 항상 평형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런데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막 나가겠죠. 네. 플러스가 들어와서 안쪽에 나트륨인 플러스가 들어와서 탈분극이 됐는데 플러스인 칼륨이 나가게 되면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그 분극 상태를 회복하게 되겠죠.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처음과 같은 상태를 만들게 돼요.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부릅니다. 막전이가 다시 하강해서 마이너스 70mV를 회복하게 되겠죠. 앞에 탈분극에서의 나트륨 이동과 마찬가지로 재분극에서 칼륨의 이동도 역시 확산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분극 상태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만 보면 처음에 휴지전이 분극 상태를 회복했지만 문제가 있죠. 처음과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이 분포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나트륨이 밖에 엄청 많고 칼륨이 안쪽에 엄청 많았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고 칼륨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맨 처음처럼 칼륨과 나트륨의 이온 불균등한 분포가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위는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막전위가 70mV까지 이제 하강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과분극이 일어납니다. 과분극이 뭐야? 분극이 좀 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재분극할 때 막전위가 하강했잖아요. 마이너스 70에서 딱 멈췄으면 되는데 휴지전위보다 조금 더 낮아서 한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재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칼륨 통로가 좀 천천히 닫혀요. 그래서 칼륨이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막전위는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안쪽은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 칼륨 통로는 열리는 속도와 닫히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칼륨 통로가 닫힐 때 마이너스 70이야 이제 그만 닫혀라 하면은 칼륨 통로가 그래 알았어 닫힐게 그렇게 천천히 닫히는 동안 더 많은 양의 칼륨이 밖에 나가면서 과분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의 그래프를 여기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왼쪽에 가 그래프는요. 역치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역치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시간에 따른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를 볼게요. 자극이 오면 처음에 마이너스 70mV 휴지전이었었는데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막전위가 상승한다고 했죠? 한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요 1번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탈분극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죠. 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이 들어오는 나트륨 유입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네, 이것을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휴지전이었다면 여기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재분극이죠. 재분극.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유출에 의해서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과하게 과분극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이때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가도를 보시면 자극이 일어나고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떨어져요. 재분극할 때는 칼륨의 막투가도가 상승했다가 떨어지는데요. 나트륨과 칼륨을 비교해보면 나트륨은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막투가도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데 비해서 칼륨은 나트륨보다 조금 더 느리게 반응하죠. 느리게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과분극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두 그래프는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막전이 변화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상태, 막전이는 어떤지, 이온의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주요 운반체 막단백질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70mV 정도의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죠? 이때는 분극 상태입니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하면서 나트륨은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이온을 불균등하게 분포시켜주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용하면서 분극 상태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치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이동합니다. 확산에 의해서요. 나트륨은 밖에 많으니까, 밖에가 고농도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나트륨이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로 갑자기 막전위가 엄청 상승해서 한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5까지 가게 되겠죠. 이것을 활동전위가 발생했다. 아까가 휴지전이었다면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얘기하겠죠. 한번 흥분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재분극이 일어나야 됩니다.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쪽에 나트륨 플러스 말고 다른 플러스, 칼륨, K 플러스가 나가게 돼요. 칼륨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도 역시 칼륨 입장에서는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칼륨이 확산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가 나가니까 막전위는 다시 떨어지게 되겠어요.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분극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70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칼륨 통로가 늦게 닫히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은 칼륨이 나가게 돼서 과분극이 잠깐 일어났다가요. 다시 분극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계속 수송을 해줘서 원래 1번의 분극 상태와 동일하게 이제 이온의 분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별을 3개나 이렇게 달아놨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극, 휴지전이, 그 다음에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탈분극,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재분극, 과분극 됐다가 다시 분극이 일어납니다. 이온의 이동, 주요 막단백질, 운반체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2번과 3번 보시면 탈분극과 재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과 칼륨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한다. 농도차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트륨은 밖에가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면 세포막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100이고 0이었다. 뭐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100인데 0이었다. 막 들어와가지고 70과 30이 됐어요.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최대한 얼마큼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해도 50대 50이면 더 이상은 이동하지 못하고 멈추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농도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도차가 역전된다거나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나트륨은 어떻게 해도 항상 밖이 높아요. 나트륨 농도는 어떻게 해도 항상 밖이 고농도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칼륨은 어떨까요? 칼륨도 안쪽이 많다고 했잖아요. 안쪽이 고농도잖아요. 확산에 의해서 아무리 나갔다고 해도 농도가 역전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밖에가 조금 51대 49까지만 됐다고 하면 밖에 고농도가 되면서 다시 칼륨이 들어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확산에 의한 이동은 통로를 통한 확산은 농도가 역전될 수는 없다. 농도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농도차가 역전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는 언제나 밖이 높습니다. 항상 나트륨은 전체 시점 전체를 이걸 통틀어서 나트륨 농도는 언제나 밖이 높고요. 칼륨 농도는 이 모든 시점에서 언제나 안이 높습니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덜 높고는 있을지언정 나트륨 농도는 언제나 밖이 높고 칼륨 농도는 언제나 안이 높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란 뭐냐면요. 뉴런의 특정 부위에 역치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탈분극이 인접한 부위까지 쭉 번지게 돼요.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가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흥분이 연쇄적으로 뉴런을 따라서 이동하면 흥분이 전도,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민마리즘 뉴런의 경우에 만약에 여기 가지돌기에서 흥분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역치상의 자극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요.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면 인접한 곳, 여기 계속해서 탈분극이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이 옆으로 번져가면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흥분이 전달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뉴런 중간에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인접 부위, 양옆으로 또 인접 부위, 양쪽으로 흥분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흥분 전도가 양방향으로 일어나서 여기 끝까지 갈 때까지, 이쪽도 끝까지 갈 때까지 양방향으로 흥분 전도가 일어나겠죠. 민마리집 뉴런의 경우는 그렇고요. 우리 슈반세포 수초로 둘러싸여 있는 마리집 뉴런의 경우는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축삭돌기에 막단백질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흥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없고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초로 감싸져 있지 않은 이 부분에서만 흥분 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이 랑비의 결절을 따라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겠죠. 여기에 자극이 온다면 양쪽으로 도약 전도가 일어나겠죠. 물론 뉴런의 굵기가 같을 경우에는 민마리집 뉴런보다는 마리집 뉴런의 도약 전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 흥분의 전도 과정 배워봤어요. 분극 상태일 때 휴지전이에서 자극을 받으면 탈분극이,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분극이 됐다가 과분극이 됐다가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 뉴런에서 흥분이 전달돼서 끝까지 왔어요. 다음 뉴런에는 어떻게 흥분이 전달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